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11월 7일 월요일 아침 경영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카톡 멈춘 세상에 이어서 이번엔 인스타가 멈춘 세상입니다. 메타가 운영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약 8시간 30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계정 차단, 팔로워 감소, 튕김 현상 등으로 세계 각국의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애 발생 30분 만에 7,300건 이상의 접속 불량이 보고됐습니다. 최근 들어 메타는 이러한 장애 현상이 굉장히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크 저커버그가 미는 메타버스 청사진에 주주들의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시총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메타는 이제 빅테크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사태는 한국 사용자들에게는 더욱 타격이 컸습니다. 카톡 대란을 겪은 지 불과 2주였고 이태원 참사로 SNS의 역기능을 적나라하게 경험한 지 며칠 만입니다. 이에 따라 초연결 피로도도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은 이미 깨졌다며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는 그간 규제 당국이 주로 고민했던 문제인데 이젠 소비자나 국민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요구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11월 1일 기사입니다. 구구플라워 윤공순 대표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구구플라워는 국내 꽃배달 프랜차이즈 1위 기업입니다. 전국 62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해서 어디서든 2시간 이내에 싱싱한 꽃을 배송하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면서 작년 매출 1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구구플라워가 디자인을 정해 배송지를 포함한 재료를 가맹점에 보내면 가맹점은 구구플라워를 통해 주문을 받아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윤공순 대표에게 창업의 기회가 찾아온 건 경기도 송탄 상업은행 지점에서 노점을 하던 198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점포 앞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은행 앞 거리를 청소했는데요. 윤 대표의 성실함을 눈여겨보던 지점장이 어느 날 은행 옆 가건물에서 꽃집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이 창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윤 대표는 독학으로 꽃을 배워 가게를 키워갔고 2004년부터 꽃배달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3년 넘게 전국을 돌며 가맹점을 모집했습니다. 또 그는 업계의 한 달 뒤 정산 관행을 깨고 가맹점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생화에 식용염료를 쓴 파란 장미, 꽃바구니에 금줄을 두른 출산 바구니 같은 아이디어 상품을 꾸준히 개발하며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전해드립니다. LA 시드니도 접수, 이대로는 죽는다. 저비용 항공사 몸부림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저비용 항공사는 곧 단거리 운송이다 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올해를 들어 앞다퉈 중장거리 노선에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탄탄한 항공 화물을 바탕으로 여객 부문 손실을 만회한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킹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또 중국과 같은 알짜 단거리 노선 공략에도 적극적입니다. 항공 화물 부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6월 말 국내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화물기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알짜 중장거리 노선을 보유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이슈를 피하기 위해 일부 노선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렇듯 저비용 항공사들이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올 연말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전 항공 수요의 절반까지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개선 속도가 더딥니다. 또 고환율,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아 경영 실적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을 위한 움직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영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 심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경쟁당국은 이르면 이달 안에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건 세계 항공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양사 간의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아직 EU와 일본, 중국이 남아있지만 미국보다는 그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항공산업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사처럼 저비용 항공사 LCC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하나둘 대형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장거리 노선을 확대 중입니다. 국내 LCC 관계자는 양사 간의 합병이 성사되면 바르셀로나와 파리 같은 유럽 거점 노선을 놓고 항공사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모토로라와 구글이 한국 스마트폰 시장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11월 1일 기사입니다. 모토로라는 최근 스마트폰 엣지 30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모토로라는 엣지 30을 국내 알뜰폰 업체인 LG 헬로비전과 손잡고 알뜰폰용으로 출시했고 또 쿠팡을 통해서 자급제 폰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고가는 중저가 폰 수준인 50만 원대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고가 프리미엄 폰이 주축인 만큼 모토로라는 국내 중저가 폰 시장에서 승부를 보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구글 역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자사 스마트폰 픽셀 7을 한국에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스마트폰은 현재 미국 판매가 기준으로 85만원부터 128만원 정도입니다. 제3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좁아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애플을 제외하고는 외산폰의 무덤이다 라고 불리는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이나 모토로라가 틈새를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음 기사는 조선일보 11월 1일 기사입니다. 롯데가 온라인 식품 강화에 1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롯데 시장이 영국 최대 유통기술 기업 오카도와 손을 잡고 국내 온라인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영국에서 매장 없는 슈퍼마켓으로 시작한 오카도는 AI를 통한 고객 수요 예측부터 상품 보관, 포장, 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는 OSP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오카도의 물류센터는 컨베이어 벨트 대신 상자들이 격자 형태로 촘촘히 쌓여 있고 수백 대의 로봇이 오가며 물품을 자동으로 선택, 포장, 배송까지 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적재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고객이 지정한 시간에 물건이 도착하는 적시 배송률도 98%까지 높아집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은 다른 유통기업들에게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 식품 시장에서는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몇 년 사이에 유통기업들의 온라인 식품 시장 공략이 공격적으로 바뀐 데에도 이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유통기업들은 단순히 식품 배송을 넘어서서 자동화 기술로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도 아예 오카도와 비슷한 형태의 식료품 유통기술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SSG닷컴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의 자동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 전해드립니다. 24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됩니다. 중소형 매장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젖는 막대 등의 품목까지 추가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및 종이컵의 경우 과태료를 유예하고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이미 1년 동안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들은 정책 이행을 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서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의 기사 키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초연결 피로도입니다. 카톡 먹통과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인스타그램까지 먹통되면서 한국 사용자들이 특히 이 초연결 피로도를 느낀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음은 LCC 장거리 운송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서 저가 항공사들이 중장거리 노선과 항공 화물 부문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유통 자동화입니다. 유통기업들이 식품 배송을 넘어서서 효율 극대화, 유통 자동화 이쪽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강의 전해드립니다. 외식, 유통, 교육 등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그리고 생존과 성장을 위한 혁신 전략, 거대한 가속, 북클럽 강의까지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개의 강의는 디지털 전환, 피보팅, 그리고 카테고리 챔피언 검색해보시면 추천 강의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는 장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경영 브리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딱 필요한 경영 이슈만 골라서 찾아뵙겠습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곳 없나? 응? 가엔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